예, 이번 5강에서는 이제 관찰을 통해서 아동들의 판단 기능이 또 이제 사고인지 감정인지에 따라서 어떻게 다른지를 볼 텐데, 제가 4강에서 이제 과제를 하나 드렸잖아요. 그 교재를 보시고 어떻게 다빈이가 감각이신 것 같으세요? 아니면 직관을 쓰는 아동인 것 같으셨어요? 어, 여기서 생각보다 조금 대답이 다르게 나오셔서 저도 조금 대면 수업할 때 이렇게 다르게 느낄 수도 있구나 생각을 했는데, 다빈이는 굉장히 물이 입에 들어가서 느껴지는 거를 단계 단계 하나하나 자세하게 설명을 했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대장을 통해서 변기까지 나오는 거를 쭉 설명을 정확하게 했고, 종훈이는 물이었는데 갑자기 여행하면서 아프리카 사막에 가서 비도됐다가 또 미국으로 갔다가 온 세계를 여행했다가 갑자기 나는 사람으로 살고 싶지 않다 하는 비약적인 결론으로 내려가 버렸죠. 아무 연관관계 없이. 그래서 보면은 종훈이가 직관을 선호하는 유형이고, 다빈이가 감각을 선호하는 유형이죠. 그러니까 눈과 촉감과 자기가 느낄 수 있는 맛을 다 느껴 설명하면서 이렇게 쭉 글을 썼고, 종훈이는 직관적으로 본인이 느껴지는 부분들을 비약하고 도약하죠. 그래서 사실 요즘 논술이 이 직관형 아이들한테 좀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직관형 아이들은 글을 자기 생각대로 막 비약적으로 써나가다가 갑자기 결론 도출도 굉장히 비약적으로 돼버려요. 물의 여행인데 갑자기 종훈이는 맨 마지막에 나는 사람으로 살고 싶지 않습니다, 이렇게로 끝나버리잖아요. 앞뒤 맥락도 없이. 이렇게 되면 점수를 잘 못 받죠. 그러니까 논술은 앞뒤 맥락이 차근차근 맞게 서론, 본론, 결론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지금 대학에서 보는 그런 논술 시험이 직관형 아이들한테는 좀 불리한 부분도 있고, 너무 모든 거를 이렇게 감각을 선호하는 아이들에 맞춰진 어떤 테스트, 그다음에 시험, 교육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저는 좀 해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같은 주제를 가지고 글을 쓰게 해도 감각을 선호하는 학생하고 직관을 쓰는 학생이 이렇게 다르게 나올 수 있다는 거를 제가 이제 교재에 실어놨고, 이런 관점에서 만약에 학교 선생님들이시면 글짓기를 할 때 글을 잘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 지금 이렇게 다빈이처럼 감각형을 선호하는 아이가 쓴 글인지, 아니면 종훈이처럼 직관형을 사용해서 이렇게 쓴 글인지가 좀 구별이 되실 거예요. 그러다 보면 좀 더 아이들의 어떤 그 인식 기능을 이렇게 이해하시고 구분하시는데 좀 더 도움이 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은 이제 직관하고 그 감각을 이해하셨으면, 그 다음에 관찰을 통한 아동의 이제 판단 기능, 판단을 하는 기능을 사고를 쓰는 아이들은 왜라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해요. 왜 그런지가 궁금한 거죠. 그래서 그거는 왜 그래요? 왜 그렇게 돼요? 이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이제 이런 질문을 자꾸 받으면 일일이 다 답변하시기가 힘드시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지금 알 필요 없고, 지금 단계에서는 알 필요 없으니까 나중에 설명해 줄게, 뭐 나중에 알아도 돼, 이렇게 넘어가 버리면 이제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런 질문을 많이 하는 아이들한테는 어디나 어떤 책을 보면 그거에 대한 설명이 잘 나와 있으니까 그런 걸 보면 도움이 된다는 얘기를 해주시면, 이제 그 아이들이 그렇게 본인이 궁금한 부분들을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고를 선호하는 아이들은 의지랑 끈기가 굉장히 강해요. 왜냐하면 본인의 사고로 감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조절을 잘하고 컨트롤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일도 잘 견디고, 내가 꼭 해야 되는 것 같으면 좀 그런 것도 참고 해 나가고 하는 부분들이 강하죠. 그리고 이제 아까 1번에서도 그랬지만, 궁금한 게 있으면 이제 꼬치꼬치 따져서 묻고 궁금증을 꼭 풀고 싶어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채워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는 게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하고 이어진 얘기지만 참을성이 있다는 얘기를 자주 듣고 애가 어린데도 잘 참네, 아픈 것도 잘 참네, 안 울고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리고 야단을 맞거나 벌을 받을 때도 본인이 잘못하지 않고 억울한 부분이 있으면 더 눈물을 흘리지 않고 더 독하게 맞는 부분이 있어요. 잘못했던 소리도 안 하고. 왜냐하면 본인이 잘못했다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말 안 하고. 그러면 반대 성향의 감정을 쓰는 선생님이나 부모님은 더 열이 받으시죠. 막 잘못했다 말도 안 하고 아무리 막 때려도 울지도 않고 더 도끼 있게 막 끝까지 참는 것 같고 애가 그러면 더 열받아서 막 더 혼내키고 하는 부분들이 있으신데 그렇게 돼 가지고는 이 사고를 쓰는 아이들을 설득할 수도 없고 잘못했다는 이야기를 들으실 수도 없어요. 이런 아이들은 논리적이고 구체적인 설명으로 구체적으로 설명해주고 왜 이게 잘못됐는지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줘서 이 아이가 이해를 하면 아 그래서 그렇구나 하면 잘못했다는 얘기를 해요. 그리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얘기한 거에 대해서는 꼭 지켜요. 그렇기 때문에 사고를 선호하는 아이들한테 그렇게 논리적으로 설명해주고 그거를 본인이 이야기해주고 하는 과정들이 굉장히 힘들어요. 부모도 그렇고 선생님의 입장에서도. 그렇지만 이제 그렇게 이해를 시키고 하는 게 이제 공을 들이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해야지 했을 때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사고의 선호를 쓰는 아동들은 이제 이야기를 하면 그렇게 자기를 논리적으로 설득해줬고 차근차근 설명해준 선생님이나 부모님을 존경하게 되죠. 신뢰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 그분이 뭐라고 얘기할 때는 아 그래서 그렇구나 하고 이야기를 잘 듣게 되고 잘 따르게 되죠. 근데 이제 거기까지 가기가 굉장히 공이 많이 들어가고 힘든 부분이에요. 그렇지만 반대 성향의 어떤 그 감정을 쓰는 부모님이나 선생님 입장에서는 더 힘드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아이들을 다루기 힘든다고 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렇게 설명해주고 하는 부분들이 필요한 아이들이에요. 그리고 한 번 마음 먹은 일은 그래서 얘네들이 한 번 내가 안 하겠다 하면 끝까지 안 해요. 꾸준히 밀고 나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의 어른들이나 선생님이 그냥 아우 귀여워 뭐 이렇게 칭찬하고 말하는 거를 굉장히 어색하게 생각해요. 뭔가 내가 뭘 잘했거나 뭘 구체적으로 뭐가 좋아서 너가 능력이 어떻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그냥 뭐 이렇게 스킨십으로 귀엽다 그러고 쓰다듬고 이러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어색해하고. 그래서 그렇게 접근 안 하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성적이 올랐거나 뭘 잘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칭찬을 해주는 건 굉장히 좋아해요. 본인이 그렇게 칭찬을 받을 일을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 칭찬을 받는 거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제 뭔가 본인이 하고 싶은 일, 또 해야 되겠다 생각하는 일에 대해서 논리적이고 굉장히 구체적인 설명을 통해서 친구나 부모님을 잘 설득해요. 그래서 쟤는 애지만 내가 말로는 못 당하겠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러니까 선생님이나 이제 자녀를 보고 학생들이 그렇게 잘 설득하거나 이야기를 잘하는 아이들이 있죠. 그런 아이들은 이제 사고형을 쓰는 아이들이라고 보시면 되고, TV를 볼 때도 책이나 이럴 때 막 이제 정의의 사도가 나타나서 이제 악당을 물리치고, 뭐 경찰관이 나쁜 사람을 벌 주고, 이런 내용들을 보면 굉장히 그 정의감, 공정이 막 이렇게 지배하는 사회에 대한 구조, 막 이런 걸 굉장히 좋아하고 신나합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또 좋아하고.